의대에 진학한 아이들 5년 이상은 다녀야 문과를 갔어요. 문과 조금 100등 정도를 했는데 이 테스트 성적이 낮은 겁니다.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보다 다른 학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안혜 선생입니다. 오늘은 의대 간 아이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서울대 간 아이들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도 있는데 그때 영상과 사실 오늘 찍는 영상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 학원에 이런 학생들이 다녔다 이런 걸 소개하려고 제가 찍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수학을 잘하는 학생, 우리 아이를 그렇게 이제 만들고 싶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끌게 되는데 그런 방향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혹은 이상한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혹시 방향을 잘못 잡으셔서 너무 진도 위주로, 진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 그렇지 않아도 서울대를 갈 수 있고 똑바로 공부하면 또 서울대를 가거나 의대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서울대 영상을 찍었고 이번에 의대 영상을 찍는 겁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어땠다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서울대나 의학 계열에 입학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대에 진학한 아이들, 제가 의대라고 적었는데 의대라고 적었으니까 의학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학 계열. 의학 계열은 우리가 의치, 한 플러스, 그죠? 요즘은 수의도 많이 수의학과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제가 아는 아이들 중에 수의학과 간 학생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일단은 의치 한에, 물론 이제 뭐 제가 연락이 안 닿는 아이들 중에도 있을 수 있겠죠. 재수를 했거나 제가 모르는 학생, 그죠? 다녔지만 연락이 안 돼서 수의학과 간 학생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학생은 일단 뭐 수의학과 간 학생은 말고 다른 학생, 수의학과 가긴 했어요. 수의학과 갔다가 또 딴 데 간 학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자, 제가 익명으로 해야 되니까 A라는 학생이라고 하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진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면 적어도 제가 소개 드리려고 하는 이 학생들이 제가 오래 만난 학생이어야 하잖아요. 제 학원에 좀 몇 년 다녀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기준을 잡은 게 횟수로 한 5년은 다녀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그죠? 5년 이상은 다녀야 적어도 이 학생을 장기적으로 관찰한 것이고,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선행학습 없이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그 의학 계열이나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수준의 수학적 능력을 이제 제가 하는 방향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기준은 한 5년 이상 다닌 학생들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A 학생으로 돌아갈게요. 자, A 학생은 한의대에 진학했습니다. 한의대에 진학했는데 이 학생은 처음에는 의대 생각이 없었어요. 의학 계열 생각이 없었어요.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제가 봤을 때 이 친구의 연습장에는 야구 선수 자료가 있었어요. 데이터라고 하죠.
뭐 타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빽빽하게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할 거니? 이 학생한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뭐 할 거니? 그랬더니만 스포츠 에이전시에 다니고 싶다. 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런 데 관심은 많지만 어쨌든 수학은 열심히 했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문과를 갔어요. 문과. 조금 특이하죠. 그죠? 문과를 갔는데 한의대를 갔다. 자, 문과를 갔는데 이제 첫 해에 그러니까 고3 때에 실패하면 좀 저는 실패 싫어하니까 이제 고3 때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재수를 했죠.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하고 이제 원서 쓰는 시기 때 좀 많이 저한테 많이라고 하면 뭐 여러 번이라고 하지 여러 번 저한테 놀러 왔었어요. 진로 상담 뭐 그런 것도 좀 했었던 기억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의대를 교차 지원해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에서 서울대 갈 성적이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좀 교차 지원으로 한의대를 가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의대를 지원해서 지금은 졸업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저희 졸업하고 올해 공중보건의 시작했죠. 어느 지방에서. 그래서 올해도 한두 번 놀러 왔었는데 제가 이 친구하고는 그냥 매달 대구에 오면 연락해서 밥이라도 먹자 그랬는데 6월에는 놀러 오지 않고 있네요. 6월 지났죠. 7월에 그죠? 휴가 가야 되겠죠. 어쨌든 이 영상을 구독하고 있으니까 제 채널을 영상을 보고 있다면 대구에 오면 연락해요. 밥을 한 끼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한테 수능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재수하면 무조건 성적이 올라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무조건 성적이 오르겠죠. 자기처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똑바로 하면 성적이 오른다라는 말을 이 친구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 학생은 문과 출신 한의대생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문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과 선행만큼 저희 학원에서 하진 않았죠. 당연히. 그 대신 실력은 좋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현행 심화도 하고 선행도 했었던 학생입니다. 두 번째 B 학생은 지금 학생이에요. 지금 예과 2학년쯤 된 것 같은데 벌써 2021년이니까 이 친구는 중학교 때 기억에 남는 제가 순간이 중학교 때 이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데 첫 시험을 치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고 한 400명 중에 한 100등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100등 정도 했는데 첫 시험을 쳤으니까 수학은 일단 제가 말하는 이 학생들은 수학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100등 정도를 했는데 그때 같은 반에 있던 학생들이 뭐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전교 4등 했고 이 친구도 제가 나머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이렇게 자기보다 성적이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좀 수업 시간에 부러운 듯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저 친구는 전교 4등이래요. 그래서 막 약간 좀 제 마음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해준 말은 그거죠. 괜찮다. 열심히 하면 된다. 올라간다. 괜찮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특히 이 친구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제가 이제 석차 향상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여러 번 물어봤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지금은 그러니까 이때 100등이었으니까 지금은 몇 수준이냐,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걸 자주 물어봤고 제가 자주
이제 열심히 하자고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제가 굳이 불러가지고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처음에 이랬었고,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첫 시험 치고 했었던 말이 제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올라가는 정도를 파악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그죠? 한 5년 다녔는데 고3 때 말까지는 못 다녔는데 어쨌든 중간에 어떤 이유로 이제 그만 다니게 됐는데 나중에 찾아왔어요. 합격하고. 그래서 합격하고 찾아왔는데 이 학생은 사실 처음에 의대를 간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수의학과를 갔어요. 물론 의대를 가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다 떨어지고 수의학과를 갔는데 제가 여름인 걸로 기억하는데 밤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10시에 퇴근하는데 이 친구를 만났어요. 밤에 친구들하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오랜만이다.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사는 동네가 아니니까, 여긴 학원 가니까 여기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 반수해요. 아, 의대 가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동기였던 다른 친구하고 같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반수해서 이제 의예과를, 국립대 의예과를 이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또 가다가 거리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놀러 오라고 했는데 놀러 오질 않네요. 이 영상을 혹시 보고 있다면 놀러 와라. 놀러 오세요.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자, C 학생은 이 학생하고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 2, 3 안에 있는 학생이에요. 1, 2, 3 안에 있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아니고 그냥 기억에 남아있는 제 기억에 어떤 순간이 뭐였냐 하면, 중학교 6학년 때, 이 학생은 6학년 때부터 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한 번 또는 2번 공부하고 테스트를 쳤는데 이 테스트 성적이 낮은 겁니다. 테스트 성적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일단 초등학교 때 잘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해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A반이 제일 높다라고 하면 이 테스트를 쳐서 A반에 들어가는 실력인데 분명히 이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30개 중에 20개를 맞아야 한다고 하면 30개 커트라인 기준이에요. 30개 중에 15개 맞은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을 굳이 낮은 반에 배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보통 이제 신입생이 와서 시험을 치면 고등학생들은 등급이라는 게 있지만 나머지는 학교별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레벨 테스트 하나로 반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가르쳐 봤기 때문에 이 친구 이해도가 예를 들면 이 반에 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냥 이 반에 배정했어요. 근데 아주 잘 따라갔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냥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약간 기억에 있는 게, 인근에 이 학생이 들어간 학교는 한 400명 정도, 혹은 그 시기가 한 4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400명 정도 됐는데, 이 학교는 지금은 300명이 많은 학교지만 이 당시 입학할 때는 300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100명이나 적으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이 학교에 배정을 받고, 내신 따기가 그죠? 1등급 받는데 한 서너 명씩 차이가 나잖아요. 2등급, 1등급 그죠? 그래서 이 학교 배정받고 좀 짜증냈어요. 짜증나요. 왜냐면 중학교도 그냥 중고등학교인데 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적은데 또 집에서 좀 멀고 그 학교에 배정돼서 짜증냈었는데 결국에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역균형 선발은 못 되고 2등 전교 2등, 이과 전교 2등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치의예과를 갔죠.
지의예과 갔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재수해서 의예과 가고 나서 이 두 명이 같이 놀러 왔죠. 같이 놀러 왔습니다. 자, 둘이 다 같이 방학 때 놀러 오세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괜찮았다. 약간 이제 요때 약간 슬럼프 같은 게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D의 학생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A, B, C 이 학생 지금 언급한 학생 중에서는 감각이 좋은 학생이었다. 수학적 감각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다 의학 계열을 갔는데 수학적으로 다 잘하는 애들 아니냐. 그렇죠. 잘하는 학생들이지만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보면 더 뛰어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수학적 감각이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좀 집에 가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대충 하고 와도 남들 정말 막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보다 시험을 치면 더 잘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각이 좋은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활은 그렇게 막 꼼꼼하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학교는 대구에서 나왔지만 고등학교는 이제 경북에 있는 중소 도시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간에 쉬다가 다시 고3 때 이제 주말반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좀 오면 되니까 주말반 수업을 듣고 이제 고3 때 합격하지 못해서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재수한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의 친척분이 이제 저희 학원의 학생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이 친구가 재수를 해서 공립대 의예과를 진학하게 됐다. 올해 1학년이에요. 그걸 알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학생, 이 학생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온 학생입니다. 그리고 고2 때까지 고3 때까지 다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고2 때까지 다녔고, 제가 고3 때 수능 칠 때 만나서 뭐 초콜릿도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조금 약간 좀 다른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게 아니라 좀 다른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교무실이 아니라 원장실에 학원에 일찍 오면 원장실에 거의 자주 옵니다. 자주 왔었어요. 자주 들어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수학 이야기도 하고 뭐 학교 이야기도 하고 진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좀 다른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4년째 학원을 하고 있지만 원장실에 먼저 문 열고 들어와서 말 붙이거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상담하면서 고3 때까지 진로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물론 대부분 학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도 그렇지만 대부분 그죠? 성적 맞춰 가잖아요. 그래서 진로가 뭐 공학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공학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물어봤죠. 야, 성적이 엄청 잘 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의학 갈 건데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목표가 의학이 돼야 되지 않냐? 성적은 만들어가는 거니까 만들어서 가는 거지. 목표가 공학이거나 공학 성적 나온 대로 맞춰가는 건 목표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목표를 네가 진짜 성적이 좋다면 의학 계열을 가겠다라고 하면 그냥 목표를 의대에 맞춰놓고 공부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능 쳐서 이 친구도 한 2등 정도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죠? 2등 정도. 이과에서 2등 정도 하는 학생이었는데 의학 계열을 최종적으로 이제 이 친구는 재수를 했고 이 친구는 재수를 안 했고 같은 학교에 입학했어요. 두 명은 잘 모르겠죠. 같은 학원을 다녔다는 건 잘 모르겠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5명 정도에 대해서 그냥 제가 기억에 남는,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사실 도움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내용 자체가 뭐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기억에 남는 5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 친구들을 제가 5년 동안 봤기 때문에, 5년 정도 het수로, 그러니까 만 5년은 아니라도 het수로 5년 정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중1 때 대부분 왔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초6 때, C는 초6 때 왔죠. 그죠? 대부분 저학년 때 왔기 때문에, 중학교 저학년 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대부분 중학교 2학년 1학기 선행학습이 시작된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행하시네요. 저는 선행을 합니다.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제가 반대하는 거는 실력이 없는데 선행학습하고 있는 것, 실력은 없는데 진도만 쭉 나가 있는 것을 반대하는 거고, 지금 학생들은 A, B, C, D, E 학생 모두 다 제일 위에 반에 계속 다니는 동안은 단 한 번도 밑에 반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실력이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시킨 것이었고, 근데 이 선행학습을 시켰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를 몇 번 봐야 한다, 초등학교 때 이미 중등이 다 끝나고 고등수학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 수학을 잘해서 의대나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런 예를 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에 왔을 때 이미 실력이 좋은 학생이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죠? 선행은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선행학습은 많이 하지 않았는데, 중1이니까 예를 들어서 6학년 마칠 때 중1-1 정도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 진도는 중1 때 시작되었으니까. 그 말은,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 중1 이전이 뭡니까? 초등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초등수학을 꼼꼼하게 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중학교 1학년 거를 누가 잘하냐 하면 초등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중1 수학을 잘합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14년 동안. 지금도 중학교 1학년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잘하는 학생이 누구냐? 초등수학을 잘했던 학생들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초등수학 대충하고 중학교 거 빨리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그죠? 중학교 수학 대충하고 빨리 고등수학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그냥 덥석 그렇구나 이렇게 덥석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 저보다 더 훌륭한 전문가들, 공부를 많이 하신 뭐 교육계 전문가들, 교수님들 다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수학은 위계성 학문이다. 그래서 아래 학년 걸 잘 알아야 위에 학년 거를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모르면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죠? 알면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아니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진도는 남들이 보기에 선행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 전국에 4%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에게, 그죠? 선행학습이 필요하지 않거나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정말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한 10%, 우리가 이야기하는 2등급
2등급이 10%잖아요. 그 정도 학생, 바깥쪽 학생, 그럼 나머지 90% 학생이잖아요. 그래도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이 그렇게 도움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의대간 학생들, 제 기억에 있는 의대간 학생들 5명 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고, 마무리하면 그 학생을 이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죠? 진도가 너무 느리다고 해서 걱정하시거나, 그죠? 남들 진도를, 빠른 진도를 보고 우리 아이가 뒤처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그거를 파악하고 그걸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이끌어 주시면 그게 우리 아이한테 가장 맞는 맞춤 학습이 된다는 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화이팅! 안녕!